공간적 배경은 런던입니다. 누추한 건물에서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던 20살가량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옆방에는 천사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가족도 친구도 돈도 없었던 그는 누구보다도 한 사람의 애정을 갈망했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옆방의 여자에게는 차마 말도 걸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고 오늘도 고독한 청년은 혼자서 슬픔과 낙담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얇은 벽 너머로 침대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고 이윽고 견디지 못할 절망과 분노에 빠진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주민의 신고로 현장을 확인한 법의학자는 이 사연이 담긴 청년의 유서를 읽고 옆방의 상황을 확인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채널 피터캣입니다. 벽, 짤막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짧은 단편소설의 한 토막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단편의 나머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고 나중에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단편소설 중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로맨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입니다. 국내에는 문학동네 출판사를 통해 2001년 처음 소개되었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소설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의 가장 큰 매력은 공간과 등장인물의 다양성인 것 같습니다. 시적인 제목의 표제작부터 페루의 외딴 해변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터키나 독일, 러시아, 볼리비아 등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레지스탕스부터 외교관이나 미술품 거래상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 16편의 작품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와 인물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작가의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작가인 로맨가리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게다가 로맨가리의 작품 대부분은 실제 그가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에 대해 아는 것이 곧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맨가리는 정말 소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914년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났는데요. 리투아니아는 흑해연안의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에 위치한 나라고 그가 태어날 당시에는 러시아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로맨가리의 부모는 두 분 모두 리투아니아계 유태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맨가리가 어린 시절 러시아에 유태인 탄압이 있었고 그로 인해 14살 때 어머니와 함께 폴란드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1945년 발표된 로맨가리의 데뷔작 유럽의 교육은 독일군에 대항해 싸웠던 폴란드 레지스탕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바탕이 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로맨가리는 20살인 1934년 다시 프랑스로 이주합니다. 그 후 파리 법과대학에 입학하고 이어서 프랑스에 귀화했고 2차 대전 당시 공군 비행사로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비롯해 수많은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쟁 후에는 작가 겸 외교관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불가리아, 스위스, 뉴욕을 거쳐 로스앤젤레스 주재 프랑스 총영사로 일했고 이곳에서 헐리우드 영화배우인 진 샌버그와 만나 1962년 결혼합니다. 로맨가리의 충격적인 소설이죠. 흰 개라는 작품을 보면 그들 부부의 생활을 자세하게 엿볼 수 있는데요. 당시 진 샌버그는 흑인 인권 운동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이를 바라보는 로맨가리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유태인 출신인 자신도 차별에 대한 저항에는 공감했지만 당시 미국 백인들의
흑인 인권 운동은 그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관념적이었습니다. 로맨가리의 삶과 1960년대 미국에서의 흑인 차별과 그에 대항하는 인권 운동이 궁금하신 분들은 흰 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의견차를 좁힐 수 없었던 그들은 1970년 이혼하게 되는데요. 그 후 진센버그는 1979년 약물 중독으로, 또 로맨가리는 1980년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밖에는 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삶은 그의 작품 세계 곳곳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로맨가리를 언급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표현은 곤쿠르상을 2번 수상한 유일한 작가라는 말입니다. 1903년 작가였던 곤쿠르 형제의 유언에 의해 제정된 곤쿠르상은 노벨문학상, 부커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상은 원래 한 작가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2번 수상한 작가가 로맨가리라는 것이죠. 먼저 그는 1965년 하늘의 뿔이라는 작품으로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곤쿠르상을 수상할 당시 그는 프랑스를 비롯한 전 유럽에서 대단히 인기 있는 작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독자들에게 점점 잊혀져 갔고 특히 해가 갈수록 평론가들의 비아냥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로맨가리는 끝났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런 말들이었겠죠. 이에 자존심이 상한 그는 세상과 한판 큰 싸움을 벌이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에밀 아자르라는 가공의 인물을 창조해서 그의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한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자기 앞의 생은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가공의 인물인 에밀 아자르는 곤쿠르상의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곤쿠르상을 2번 받은 유일한 인물이 된 건데요. 실제로 자기 앞의 생을 로맨가리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보면 일부러 20대 초반 신인 작가의 약간은 어설픈 문체를 흉내내기 위해 로맨가리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화들을 마주하다 보면 한편으론 세계의 불합리함 앞에서 홀로 고뇌했을 작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아마 오늘 소개해드릴 단편집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가 작가의 그런 고뇌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는 총 16편의 짧은 단편이 수록된 작품입니다. 책을 펼치면 먼저 사샤 치포스킨의 달빛 산책이라는 작품 속 한 문장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인간이라 우리로서는 물론 이의가 전혀 없고 말고 언젠가는 인간이 될 게 아닌가. 좀 더 참고 좀 더 버텨야 해. 1만 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 이 친구들아, 기다릴 줄 알아야 해. 뭐니 뭐니 해도 크게 보고 지질학적 시대 단위로 시간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고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네. 그러면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 이런 글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앞서 얘기한 로맨가리의 삶에 비추어 이 문장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나 작가로서의 삶뿐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그가 보고 듣고 느낀 인간 사회의 모든 단면들이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아직 인간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로맨가리의 작품에는 이런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주로 담겨 있는데요. 특히 이 작품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는 그런 그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편집에는 표제작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를 비롯해 총 16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짤막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책에 담긴 16편의 단편 모두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 인간을 말없이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이 책을 가장 매력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데는 로맨가리 특유의 여유 있고 시적인 문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속 문장이 있는데요. 47이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알아버린 나이, 고매한 명분이든 여자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나이니까. 자연은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다만 아름다운 자연에서 위안을 구할 뿐. 조금 시적이고 조금 몽상적이지만. 읽어드린 문장처럼 이 소설은 페루의 작은 해변에 혼자 살고 있는 한 40대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인인 그는 젊은 시절을 혁명을 위해 바쳤습니다. 카스트로나 체 게바라 같은 인물들과 함께 남미에서 싸운 것이죠. 그런 세월을 보내며 지치고 또 지금까지의 삶의 환멸을 느낀 그는 세상의 끝인 페루의 작은 해변에 숨어들어 작은 카페를 하며 혼자만의 고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해변은 바다 위 작은 섬에서 일생을 마치고 이윽고 수명이 다한 새들이 날아와 마지막 날갯짓을 하며 죽어가는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평생을 거친 파도와 싸워온 중년의 남자가 치열했던 삶을 마무리하기에는 더없이 어울리는 곳이었죠. 명분이든 사랑이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를 붙잡고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하죠. 조금 전까지 낭만적인 고독을 즐기던 그에게 갑자기 명분과 사랑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끝으로 도망쳐온 사람을 구한다는 명분과 아름다운 여자가 함께 말이죠. 이윽고 그의 가슴은 낭만적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아무리 다치고 상처 입고 굳은 결심으로 단단히 무장했더라도 자연의 무심한 손짓 한 번에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게 인간이겠죠. 가명을 써서라도 굳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던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을 거고요. 늘 마음을 비웠어, 욕심을 버렸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 소설집에는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탐험가를 동경하는 여인을 위해 전 세계에서 엽서를 보내는 이발사에 관한 이야기나 오직 진품만을 고집하는 미술 거래상도 눈치채지 못한 가짜의 충격에 관한 소설은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다른 작품들도 모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들이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랑스 작가 로맹가리와 그의 작품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처음 볼 때 이야기가 낯설고 내용 파악이 잘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손이 가서 다시 읽다 보면 전보다 조금 더 보이고 하다가 그러다가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종류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마음 먹고 앞서 인용했던 문장처럼 지질학적 시대 단위로 시간을 길게 잡고 느긋한 기분으로 천천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